뜨거운 논란 두 가지 주제 치열한 토론 해주실 두 분의 정치 라이벌 맞수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모시고 나눠볼 첫 번째 토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처음 본다는 조국 아들 같은 원서 수정. 연세대 한 교직원이 아니 조국 장관 아들처럼 원서 경력란까지 종이로 오려 붙여서 바꾸는 건 내 교직원 생활 본 적이 없다라고 입장이 나와서 크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떤 맥락에서 이 교직원의 논란과 성토가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입학 모집 요강 응시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응시 완료 누르고선 수정이 안 돼요. 그런데 조 전 장관 아들은 1시 20분쯤 원서 접수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경력란을 비워놔요. 그 상태에서 완료하면 사실은 끝인데 이례적으로 오후 4시 11분 꽉 채운 경력란 종이로 오려 붙인 후 입시 원서를 다시 제출한다. 그게 지원 마감 18분 전이었습니다. 자,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러자 그래도 뭐 지원 마감 전인데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옹호의 발언과 아니 원서를 한번 접수하면 공식적으로 끝이지 다시 수정하고 오려 붙이는 게 어딨냐. 그것도 오려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터에 최근 증인으로 나온 연세대 교직원 A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아들처럼 입학 원서 경력란까지 종이로 오려 붙여 바꾸는 건 본 적이 없다. 놀랐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소위 특혜 논란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두 분의 의견 묻겠습니다. 김정재 의원 먼저 60초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의 힘이 이렇게 입시에서조차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입시만큼은 대한민국 전 부모들이 촌미에 관심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조국이라는 그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텅 빈 그 원서를 제출했다가 그 아빠 엄마의 힘으로 꽉 채운 원서가 다시 제출됐다는 건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은 일개 보통 우리 그 노름판에서도요 낫장 불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낫장 불입. 예, 한 번 냈으면 이거 끝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빠 엄마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낸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공정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 그 입시 담당자가 이런 일은 자기가 생전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물론 그 경력난이 지금 이제 또 허위라는 것이 더 문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게 법정에서 하나하나 다퉈질 텐데요. 이 뉴스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 학부모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 아마 치가 떨릴 겁니다. 그리고 이 조국을 옹호했던 그때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낙장 불입 60초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예, 저거는 그 이제 대입은 아니고 대학원 대학원. 과정이라는 거를 하나 이제 사실 규정을 해드리겠고요. 저 전형은 대학원 과정은 아마 이제 미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원 그 입시는 일반 대학 입시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약간 유연성을 좀 발휘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란에 오려 붙인 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 접수한 이후에 또 수정은 또 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입시라는 것 그리고 당시에 미달됐다라는 것에 대한 좀 이해를 구한 상태에서 뭐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저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정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국 장관, 전 장관이나 또 그 이제 모친이 무슨 뭐 영향력을 행사해서 받으면 안 되는데 받게 했다라든지 그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대학원이 미달된 대학원 입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게 전례가 없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력난 준비를 미처 못했던 그 착오가 있었겠죠. 자,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이 취소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정된 원서가 실제 입시에는 활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 자, 요 변호의 목적은 업무방해 혐의를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수정된 원서가 활용되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면 왜 수정했을까라는 반론이 나오거든요. 지금 수정된 원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텅 비어 있다가 이 경력난 7개가 꽉 차 있습니다. 그 꽉 찬 내용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정경심 교수입니다. 그 메시지가 나오죠. 이 원서를 넣고 처음에 1차로 빈 원서를 넣고 다음 원서를 넣을 때 원서를 넣고 난 다음에 이 정경심이 남편 조국 전 장관과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요? 완료했다. 내가 방금 완료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도 붙이고 스캔도 하고 했다라는 그런 것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남편께서 수고했다. 그러니까 꾸기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근데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부부가 같이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경력난이 지금 허위라는 게 지금 이미 그 입증이 되고 있고요. 재판에서도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위 문서를 가지고 그 사정 업무를 담당한 교수들, 이 업무를 충분히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는 이 원서에 안에 들어간 경력란의 내용들이 예. 지금 허위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수정된 원서가 입시에는 활용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을 어떻게 솔직히 좀 이해가 쉽게 되진 않는데요. 예, 그건 아마 이제 그런 측면의 변론 같은데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대학원 그 전형은 아마 미달이 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도 미달이 됐으니 그 자격 요건만 갖췄으면 합격을 시켜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예를 들면 그 쟁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업무 방해가 있고 다른 그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데 불합격한 학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학사 졸업 자격증이 있는 것인지 주로 이런 기본적인 전형 요소만 실제로 그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데서 판단을 했지 저렇게 뭐 오려 붙였던 경력이 실제로 그 합격 여부를 가리는 데는 그게 활용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대학원 그 입학 사정을 했던 그 교수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것이 활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세대학교가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게 아들의 입학 취소가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조항이다라는 의미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부정 입학 관련 입학 취소 학칙 재개정,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자교에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규정 시행 이전 입학 학생도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 아들의 경우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끔 규칙이 바뀐 겁니다. 자, 연세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은 그렇게 바뀐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김정재 의원과 조승래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고 스펙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딸처럼 아들의 입학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맞서 오늘 치열한데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라는 이야기인데 예컨대 우기면 주냐 논란입니다. 못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내가 왜 못 받냐 저 사람은 받는데 라는 논의도 나오자 불만도 나오자 이거를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게 우기면 주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민주당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김정재 의원님, 민주당의 발언 그리고 정부의 방침 모두 다 조금 넉넉하게 더 주자는 건데 야당에서는 우긴다고 다 주냐라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처음부터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잘못된 것은 지금 88%와 89%, 90%의 차이가 뭡니까? 또다시 우기면 그러면 90에서 92%까지 준다는 겁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야기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기준이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라는 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또 다릅니다. 이 기준도 다르고 굉장히 지금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돈은 많고 돈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 재산은 풍성하고 뭐 집도 있고 차도 많지만 보험료가 적게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받고 그다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보험료를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지금 못 받게 되는 그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미 예측을 한 상태고요. 건강보험공단도 이 문제를 애초부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이라도 100%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힘든 저소득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게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자, 이 고무줄 아니냐.
너무 엉터리다. 뭔가 체계가 없다라는 주장 같아요. 조승래 의원님. 이제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원을 할까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국민 그 보편 지원을 하자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야당과 이제 재정 당국의 반대로 이제 그러면 선별하는 것으로 이제 됐고, 그러면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해서 이제 88% 된 것인데, 그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기준은 이제 건강보험료가 첫 번째 가장 큰 기준이고, 두 번째 어떤 기준이 있냐면 그 재산세 9억 이상 납부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소득 그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 붙는 겁니다. 건보료 기준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기준이 상해가 되면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생긴 겁니다.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김정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88%와 89%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런 논쟁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보편 지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계급표입니다. 재난지원금 계급표래요 라며, 자, 성골, 진골, 육두품, 평민, 노비 재난지원금에 10만 원까지 더 받고 미지급되는 게 이제 성골이냐, 뭐 이런 표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30초씩 두 분께 더 질문 드릴 텐데, 논란은 2%를 더 추가 지원하게 되면 필요한 재정이 수천억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국간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88% 들었는데 34조 들었습니다. 이 돈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빼고 저희 같은 생활봉급자, 충분히 경제적 피해를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돈을 정말 힘든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분한테 두텁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경기도 위축돼 있고 활동이 위축되어 있어서 국민들의 일정인 위로금을 지급하자라는 취지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저거는 그 실제로 작년에 지급했을 때도 그게 경기를 또 활성화시키는 상당히 큰 의미를 줬거든요. 골목 상권을 살리고 동네 식당을 살리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치 전당대회 토론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